어젯밤 나는 한 45세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는 내 잠을 앗아갔다. 그녀는 욕실에서 울면서 내게 글을 보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성이 여전히 데이팅 앱에서 활동 중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 그녀의 질문은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나는 심리학과 인간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똑똑하고 성공한 여성인데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을 나를 잠정적인 존재로만 여긴 사람에게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남성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든다. 지금부터 내가 말할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똑똑한 여성들을 감정적으로 고갈시키는, 그러나 결코 충족시키지는 않는 관계 속에 가두어 온 로맨스 조언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남성이 널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신경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절대 미묘하지 않다. 해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랜 심리치료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차이는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며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무시하도록 배워왔다. 희석된 사랑에 만족하도록 훈련받아왔고, 감정적인 불확실성을 현대 연애의 일부로 정상화해왔다. 지난 15년간 정서적으로 지친 여성들과 함께 일해오며 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성숙한 여성들은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받고 있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신경심리학적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정서적 유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남성의 행동들을 정상화해왔다. 우리는 그들의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해 남자는 원래 그래 라고 변명했고, 그들의 우유부단함을 헌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적 무관심을 성별 차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성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당신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사실은 나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수백 명의 여성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냈다. 신경과학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때 뇌가 실제로 재조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도 낭만적인 환상도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리학이다. 신경망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뇌의 화학 구조는 영구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오랜 시간 동안 위장할 수 없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성은 무관심한 척할 수 없다. 그의 신경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당신과의 모순은 그에게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불확실한 상태에 두지 않는다. 그의 뇌 자체가 당신에 대한 안정감과 명확함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의 감정을 감정 탐정처럼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고 희망과 실망 사이를 오가며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혼란스럽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뇌가 당신과 깊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대부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엄한 현실로 이끈다. 성숙한 여성들, 특히 여러 번의 실망을 경험한 여성들은 정서적 평균치에 대해 위험한 인내심을 가지게 된다. 그녀들은 감정의 부스러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데 능숙해지고 모순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직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행동들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 능력은 한때 독성 관계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왔을 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뇌는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도록 훈련되어 있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찾아온다. 남성이 진정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에게는 절대 숨길 수 없고 연기할 수 없으며 오해할 수 없는 10가지 신경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 패턴들을 아는 것은 통제적이거나 요구가 많은 여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의 대체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보에 기반한 여성으로 만들어준다. 첫 번째 특징은 완전한 신경학적 일관성이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성은 예측 가능하다. 이는 그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당신의 감정적 안녕과 직접 연결된 보상 회로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을 지킨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제로 신체적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 대로 전화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순간에 그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의 신뢰성은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업무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뇌의 불변성이다. 계획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당신과의 관계의 안정성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다. 그는 육체적 친밀 이후 감정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섹스는 그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시토신 회로를 활성화하여 정서적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든다. 그의 기분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뇌는 당신과의 관계를 정서적 안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에게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지내게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과의 소통은 그에게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신경학적 필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수백 건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관찰했다.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관계 속에 있었던 여성들은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쉽게 믿지 못한다. 그녀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서 평온함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안정성을 지루하게 느끼며 안전함을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한다. 우리는 감정적 혼란을 로맨틱한 강렬함으로 착각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오면 뇌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열정의 부재가 아니다. 이것은 성숙한 열정이다. 감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조절된 감정이다.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서 성장으로 진화한 사랑이다. 두 번째 특징은 완전한 정체성 통합이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성은 자신의 삶을 너와 함께하는 것과 너 없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누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는 그의 자아 인식에 있어 너무나도 근본적인 부분이 되어 당신이 그의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세계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대되는 대로 당신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없이 중요한 순간을 감정적으로 상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는 당신을 친구 모임에 데려가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당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과 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노력을 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경심리학에서 정신적 표상, Fusion of Mental Representations의 융합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당신의 모습은 그의 뇌 속 로맨틱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적 계획, 가족 결정, 미래에 대한 투사, 창의적 과정, 개인적인 성장 전반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혁명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이 과정은 관계의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화학적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자친구를 일시적인 동반자로 취급하는 남자들을 봐왔다. 반면에 단 몇 개월 만에 여성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통합해버린 남자들도 있었다. 이 통합을 결정짓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신경학적 연결의 강도다. 그리고 이 통합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쉽게 껐다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정신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남성 심리에 대한 가장 해로운 신화를 깨부순다. 그의 헌신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성이 본래 헌신을 거부한다고, 유전자적으로 독점적 관계를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헌신 공포는 전형적인 남성의 특성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며 매우 해로운 오해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거나 여성을 미래의 필수적인 일부로 여기지 않을 때만 헌신을 회피한다.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면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헌신은 귀찮은 사회적 관례가 아닌 시급한 정서적 필요가 된다. 그의 뇌는 안정성, 명확성, 독점성을 갈망한다. 왜냐하면 불확실함은 그에게 진짜 인지적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는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갈망한다. 명확한 명칭은 그에게 짐이 아닌 신경학적 안정의 원천이 된다. 독점성은 그에게 제한이 아닌 불확실함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은 정서적 유대가 뇌에서 인지적 해결 욕구, Cognitive Resolution Seeking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의 뇌는 관계에서의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애매모호함은 신경학적으로 불편함을 준다. 여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그는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관계를 정의하려 들지 않아요. 그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진 않아요. 이럴 때 진실은 명확하다. 그의 말과 행동은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겉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상관없이. 네 번째 특징은 아마도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이다. 자발적인 감정적 투명성. 여기서 겉으로만 관심 있는 남성과 진정으로 연결된 남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성은 자신의 감정 어휘를 확장시키고 그것도 오직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남성들이 본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남성들이 거절, 비난, 통제당할까봐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진정한 유대는 이 억제를 무너뜨린다. 그의 뇌는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의 감정적 취약함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고 오히려 기분 좋은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고학자처럼 그의 감정을 파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 침묵이나 목소리의 높낮이, 이중적 메시지를 해석하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의 정직함은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의 신경계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이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점이 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내면 세계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단지 예의상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그는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특정 신경 공감 능력을 발달시킨 상태다. 당신의 고통은 그의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하고 당신의 기쁨은 그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그는 당신과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상태를 알아차린다. 그것은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당신의 미세한 표정, 에너지 변화, 행동 패턴에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5번째 특징은 독성 관계 이후 성숙한 여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깊이 뿌리내린 무조건적인 존중.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이다.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그의 신경학적 우선순위가 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갈등이 있더라도 그가 좌절했을 때조차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의 태도는 존중을 유지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자기 통제가 아니다. 뇌 속에 깊이 새겨진 반응이다. 그는 통제를 위해 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침묵을 처벌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당신을 깎아내려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전전두엽은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한다. 왜냐하면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 그에게 실제적인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다. 마치 스스로를 해치는 것처럼. 이 존중은 그가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처리할 때도,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도 드러난다. 그는 당신을 방어한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당신에 대한 공격을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했다.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를 가진 남성들은 파트너 주위에 일종의 심리적 보호막을 형성한다. 이것은 독성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본능적인 신경학적 방어 기제다. 그의 뇌는 당신의 감정적 평화를 자신의 안전의 일부로 인식한다. 6번째 특징은 매우 아름답다. 목적 없는 친밀함. 이것은 피상적인 매력과 진정한 정서적 유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피상적인 관심만 있는 남성은 특정한 이유로 당신의 곁을 찾는다. 즐거움, 성적 만족, 자기 확인, 외로움으로부터 도피 그러나 정서적으로 연결된 남성은 단지 당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 신경계가 조절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너는 기분이 좋을 필요도 없다. 그를 즐겁게 해줄 필요도 없다. 항상 완벽한 호스트나 지적인 뮤즈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의 뇌에게 있어서 너의 존재 자체가 깊은 신경학적 안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피곤할 때 너를 찾는다. 너와 함께일 때 진정으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와 함께 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기쁠 때, 너와 함께할 때 도파민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그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이런 친밀감은 병적인 의존이 아니라 건강한 정서적 상호작용이다. 네가 없다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있을 때 그의 삶은 확실히 더 나아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더 많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 질리지 않는다. 지루해하지 않는다. 친밀감은 오히려 더 큰 친밀감을 가능하게 한다. 7번째 특징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다. 자발적인 정신적 존재감.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하루 중 무작위로 너를 떠올린다. 너를 웃게 만들 법한 장면을 보면 바로 공유하고 싶어진다. 네가 흥미로워할 대화를 들으면 이미 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계획하고 있다.
그의 뇌는 너와 일상의 수백 가지 자극 사이에 자동 연결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다. 이것은 인지적 통합이다. 이는 깊은 정서적 유대가 그의 정신 구조 속에서 너의 존재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너는 단순히 로맨틱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계획,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 감정 처리 등 다양한 신경 중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외롭거나 할 일이 없을 때만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일할 때, 운동할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심지어 복잡한 과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너를 떠올린다. 너의 정신적 이미지가 그의 내면 독백의 일부가 된 것이다. 8번째 특징은 관계 속 권력 구조를 바꾼다. 그는 자연스럽게 너를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중요한 문제든 일상적인 일이든 그것은 내게 의존하거나 자율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너의 세계관이 그의 사고체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의 관점, 판단 방식, 고유한 지혜를 그는 내면화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녀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는 내가 놓친 걸 알아챌까? 그는 직장 관련 결정에서 너의 조언을 구한다. 너의 지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 갈등에서도 너를 신뢰한다. 너의 감정적 통찰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너와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 왜냐하면 너의 의견과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는 중요한 결정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성의 독립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이는 성숙한 상호 유대의 단계이다. 너는 단지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정서적 지적 운영 체계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결정에도 해당된다. 그의 뇌는 이제 너와 분리된 삶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9번째 특징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다. 너는 진짜 우선순위다. 편리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는 기분이 좋을 때만 너를 찾지 않는다. 다른 계획이 취소됐을 때만 너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더 자극적인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 너는 그의 직장, 친구, 취미, 가족과 경쟁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의 뇌는 가치의 순서를 재정렬했고 그 위에는 바로 네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다른 의무들을 등한시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야 할 때 그는 본능적으로 너를 우선시한다. 네가 아플 때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는 네 곁에 머문다. 너의 취약함이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네가 직장에서 성공할 때 그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한다. 너의 기쁨이 그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어도 가장 좋은 시간대를 너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정서적 투자이다. 그의 뇌는 너의 행복을 곧 자신의 안녕으로 받아들인다. 너의 행복에 투자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10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상호 진화적 영감이다. 너와의 관계는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도 같은 영향을 준다. 이것은 독성 관계에서 흔히 보이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추려는 억지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안정된 사랑이 서로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때 일어나는 유기적 성장이다. 그의 곁에 있으면 너는 더 용감하게 꿈을 추구하게 되고
더 똑똑해지고 그는 너의 지적 강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더 관대해진다. 그의 사랑이 너의 내면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너는 더 진정한 너 자신이 된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시 같은 개인적 확장을 경험한다. 그가 억지로 변화하려고 해서가 아니다. 깊은 사랑은 인간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되도록 뇌 환경을 재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10가지 신경학적 패턴이 관계 속에 존재할 때 너는 단순한 사랑에 빠짐을 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의 최적화된 안전 애착이다. 가장 성숙하고 풍요로우며 인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서적 연결의 형태다. 이것의 이점은 단지 로맨틱한 만족에 그치지 않는다. 너의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 만성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관계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너의 창의력이 확장된다. 에너지가 더 이상 불안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이 배가 된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10가지 패턴을 모두 알고 나서도 그것들이 너의 관계 속에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없었거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너에게 잘못된 점은 없다. 깊은 정서적 유대는 강요할 수도, 협상할 수도, 끝없는 인내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너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없다. 너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 사람이 갑자기 유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 너는 아무리 완벽해도 그의 뇌가 너를 우선순위로 여기게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가장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그것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의 선의와 아름다운 말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정서적 압박을 깊이로, 복잡함을 진짜 열정으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해왔다. 우리는 감정적인 기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진정한 안정감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잊어버렸다. 정서적 성숙은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능력을 준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직 가지지 못한 능력이다. 그것은 바로 단기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신경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분별하는 힘이다. 모든 성숙한 여성은 자신 내면의 가치를 매일 확인시켜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정서적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열정인 척 가장한 만성적인 불안이 아니라 그녀는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지속적으로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다. 단지 더 나은 무언가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10가지 신경학적 패턴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낭만적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의 뇌와 마음, 그리고 미래가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진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 너의 유일한 과제는 이 패턴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향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다가서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말이다.